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는 전립선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전립선염을 줄이고 그것이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걷기가 달리기만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냐고 물으시면 사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지금까지 성기능을 좀먹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것을 운동으로 극복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운동은 늘 달리기였죠. 달리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이유는 바로 달리기가 여러 유산소 운동 중에서 언제나 할 수 있고 필요한 도구가 크게 없다는 그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라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적인 요소가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운동은 좋아하지만 달리기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달리기와 성기능 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달리기 말고 다른 운동은 효과가 없나? 달리기 외에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걷기는 안 되나요? 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100년 운동을 집필하신 정성근 교수님의 저서에 보면 하루에 8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발생하는 우리 몸에 미치는 해악을 좌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좌독이 8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 1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나 골반의 문제들이 걷는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하신 것이죠. 걷는 것은 척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골반 가장 아랫부분인 회음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현대인들은 우리 몸의 60% 정도의 체중으로 늘 골반과 전립선을 누르고 있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전립선 주변으로는 원활하게 혈액소통이 안 되게 됩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면 그건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전립선 세포에는 결핍이 발생하고 그것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는 전립선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전립선염을 줄이고 그것이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진료실에서 만나는 전립선염 환자분들에게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참지 마시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걸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걷기가 달리기만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냐고 물으시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걷기는 전립선염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폐기능이나 혈관의 건강, 만성 성인병의 급작스런 개선 이런 것과 연결되기에는 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남성 성기능 향상을 위해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연구한 논문에서 제시한 운동 자체가 중고강도 운동을 하루에 40분 그리고 일주일에 4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중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최대 심박수의 한 70%를 유지하는 운동인데요. 그런 운동은 옆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긴 대화는 불가능한 정도의 운동을 말하죠. 고강도 운동인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달리는 조깅 정도는 돼야 중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걷기는 어떨까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심지어 2시간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은 성기능 개선을 만들어낼 정도의 효과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걷는 건 어떠냐, 식후에 30분씩 걷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걷기는 활동이고요. 달리기가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활동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정도의 움직임이고 운동의 영역에 들어가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속보는 다릅니다. 러닝머신에서 7km 정도의 속도를 올리면요. 빠른 걸음을 통해서만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속 7.5 정도의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입니다. 그거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달려야만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달리기 직전에 가까운 빠른 걸음은 확실하게 운동이 됩니다. 속보는 걷기와 달리 충분한 정도의 심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가볍게 달리는 것보다 더 운동이 된다고 말하는 운동 전문가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빠른 속도를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옆 사람과 긴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죠?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뭐 이런 정도의 대화만 가능하죠. 그래서 빠른 걸음은 중고강도 운동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고 성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걷기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빠르게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등산은 자주 다니는 코스가 있으면 근력이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크게 운동이 되지 않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럼 산행에 여유가 생기고 운동은 활동이 되고 겨우 옆 사람이랑 몇 마디 하던 대화가 1시간씩 이어지게 되죠. 그럴 땐 어느 정도 숨이 찬 수준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산행에서 속도를 올리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또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산에서는 달리는 것만은 말리고 싶습니다. 보통 산에서 뛴다고 하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많이 달립니다. 내려올 때 달리게 되면 무릎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죠. 무릎이 금방 아파지게 되고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연골이 찢어지면서 다른 운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뛰어도 되겠네요. 젊은 분들은 사실 괜찮을 수 있는데요. 40대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산을 뛰어오르게 되면 무릎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다닐 때는 폴대를 꼭 들고 다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폴대가 없으면 그냥 산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동네 뒷산, 아무리 낮은 산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즐기시기 위해서는 폴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소 숨이 찬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늘 관절에 유의하면서 산을 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한 다른 운동으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사실 걷기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자전거입니다. 성기능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선택하는 건 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발목 다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입니다.